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깊은 고민입니다.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춘 겁니다.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한국도 여러분들 잘 못하면은 신용평가회사가 가장 겁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내려버리는 겁니다. S&P가 2011년도에 여러분들 미국 신용 등급을 낮췄고 피치가 2023년도에 그리고 무디스가 2024년도 11일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바로 엊그제 내린 겁니다. 최고 등급 지위를 잃은 겁니다. 아마 5월 11일인가 10일인가 그렇게 낮췄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경제에 대한 안목을 좀 넓힌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하락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중앙일보가 기사를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된 기사를 내보냈네요. 최고 등급 지위를 잃은 미국 국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죠. 해설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왕자가 위태롭다. 위태롭까지는 안 되고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 채권 가격이 예를 들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시장에 여러분들 채권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채권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채권 가격하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채권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투자자들이 위험 보상을 요구하는 액수가 커지겠죠. 금리가 오르겠죠. 이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주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다. 국채금리가 늘어나게 되면 연방지출의 여러분들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현재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주가가 아니다 이야기죠. 미국채 수익률 금리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국채를 발행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미국채 수익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자로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생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들 고민인 겁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해결이 될 기미가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연간 2조 달러 매년 2조 정도 여러분들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2조 달러 정도 엄청난 액수죠. 2조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 큰 규모인가 하니까 구글이란 회사의 시장 가치 전체 이런 구글이란 회사 하나만큼 여러분들 돈을 더 쓰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게 재정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 가지고 2035년도에는 국내 총생산의 9%까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하늘에 돈이 떨어지지 않은 거 아니니까 미국의 이런 재무부가 국채를 더 여러분들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국채를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 같다. 전망이. 그럼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국채 가격하고 금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인 거. 국채 금리가 무디스가 이런 신용등급 하향 이동한 것은 재정적자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 감세 정책을 써가지고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더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짜 없이 그냥 신용평가에서 등급을 낮춰버린 겁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2조 2천억 달러가 늘어나는데 시간이 가면서 매년 재정 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는 거. 지금은 이자가 연방 예산에서 20%를 차지하는데 2035년이 가면 30%까지 이자를 미국의 예산 가운데 30%를 이자로 써야 되는 거. 2025년도에는 9,520억 달러였던 이자 지출이 약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2035년에는 이자 부담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연 규모가 2조, 무역수지 적자가 1조, 그다음에 이자가 여러분들 거의 1조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정책을 통해 여러분 돈을 좀 더 걷어야겠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전부 돈을 여러분들 빨대를 대고 여러분 돈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하버드 한 개만 여러분 지원하는 돈이 1년에 여러분들 30억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국의 주류 언론도 정확하게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천성이 뭐죠? 거짓말을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부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성품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문제를 볼 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에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지금까지 누적된 총 적자 규모가 36조 달러, 무역 수지가 여러분들 수입이 수출을 능가하는 것이 1조 달러, 연방 여러분들 미 국채에 지불되는 예산 규모가 9천억 불, 거의 1조 달러,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가 뭐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도지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를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2015년도에 4,400억 불이었습니다. 지금이 얼마입니까?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여러분들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이 안 올 건데 1조 9천억 달러면 여러분 얼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년에 미국 여러분들 적자가 집에 여러분들 가게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똑같습니다. 살림이 수입 내 지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여러분들 2조 달러를 더 쓰는데 2조 달러가 여러분들 얼마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글 혹은 아마존만큼 여러분들 아마존 전체 시장 가치만큼 여러분 돈을 더 쓰는 겁니다. 그거를 국채를 여러분들 발행해가 여러분들 조달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1조 9천억 달러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2조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1조 9천억 달러인데 2035년도에 2조 7천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조 7천억까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한 미군 주둔비, 주1 미군 주둔비, 주독 미군 주둔비를 현실화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빚지면서 못하겠다 이야기. 아마 한국의 여러분들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 보시면은. 그래서 한국과 함께 여러분들 주한 미군 주둔비는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고금리니까 기준금리가 높은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못 낮추는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 국채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동될 테니까. 미 기준금리가 고금리고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도 고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냉정하게 이런 세상을 보면은 그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중앙일보 기사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은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7,654억 달러로 한 달 사이 189억 달러가 줄었다. 표신하게 여러분들 국채를 팔지 않는데 중국이 국채를 계속 팔아서 여러분들 줄여나가는 겁니다. 189억 달러를 한 달 사이에 줄인 겁니다. 그게 시중에 오고 가든 중국이 마땅히 다른 대체 투자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일면 설득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중국 보유 미국채 점진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추세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 채권 시장이 당분간 호란을 겪을 것이고 미국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점차 미국 정부가 빚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가 위험 보상 요구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 투자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 현재와 같은 고금리 재정 적자 확대 금리 인하 추세 하에서는 장기 미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최장기물 투자는 주의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이런 상품들이 오래됐네요. 2018년도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겠죠.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네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한 1,500억 정도 운용을 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